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북실프 스피커를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소개한 스피커들이 대부분 부피가 큰 톨보이형 스피커이거나 거의 대형급 스피커 위주로 소개를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북실프 스피커라는 제품군도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도 간편하고요. 그리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디자인도 좀 더 예뻐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을 한다거나 제품을 바꾸기도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디오 입문을 할 때 톨보이형 스피커보다는 북실프형 스피커가 더 좀 친숙하고 더 유리할 수 있고 더 쉽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군인데, 오늘부터 이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북실프 스피커에 대한 소개 영상을 한 3편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시작점으로 해서 여기 보이는 이 스피커만 지금 앞으로 나와 있는데요. 스펜더의 A1이라는 북실프형 스피커죠. 사실 이제 스펜더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군에 속하는 스피커이긴 한데, 이 스피커를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던 와중에 스펜더 A1만 갖다 놓고 한 20분 동안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볼거리도 별로 없고, 그리고 북실프 스피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기는 해야겠는데 스펜더 A1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스피커들도 급하게 좌우측으로 보이시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과거에 북실프 스피커를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과연 북실프형 스피커와 톨보이형 스피커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스피커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스피커에 있어서 부피의 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악기에 비유를 하자면 작은 북과 큰 북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북도 아주 작은 북과 아주 큰 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악기가 됐든지 아니면 타악기가 됐든지, 악기는 결국은 이제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것인데 이 스피커도 결국은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동 면적이라든지 울림통의 크기, 사이즈, 부피에 따라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가 쉬우시도록 부피가 큰 중대형급 스피커와 이런 소형 북실프 스피커의 음질의 차이, 음질의 느낌의 차이를 제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한 가지 해드리자면요. 북실프형 스피커는 내가 욕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하는 느낌이라면 중대형급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좀 쌀쌀한 날씨일 때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적절한 따스한 온도의 그런 욕조 물에 들어갔을 때 그런 느낌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실프 스피커들 간에도 사실 사이즈의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가장 구별하기 쉬운 방법은 이 우퍼 유닛, 저음을 재생하는 우퍼 유닛의 사이즈를 확인하시면 가장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북실프 스피커에 탑재되는 우퍼 유닛의 사이즈는 작게는 4인치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4인치에서 그 다음으로 올라가면 5.25인치, 그 다음으로 올라가면 6인치, 그 다음으로 올라가면 6.5인치, 그 다음으로 올라가면 6.8인치, 제일 큰 건 한 8인치까지 우퍼 유닛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뒤에 있는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도 작게는 4인치대 우퍼 유닛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냐면은 법령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우퍼 유닛의 사이즈가 5.25인치에서 6.5인치, 8인치 사이거든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우퍼 유닛의 사이즈가 1인치 이상 크기 차이가 날 때부터 소리가 좀 무대감이 조금 풍부하게 이렇게 넓게 스케일감 있게 나오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들이 초보자들도 느껴질 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스피커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 스피커의 부피라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은 스피커 선택법의 영순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준 잣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피커를 선택하실 때에는 내 공간에 맞는 스피커 사이즈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적합한가, 우퍼 유닛은 몇 인치짜리가 들어가 있는 게 적합한가, 내 공간에서 더 작은 게 유리한가, 더 큰 것이 유리한가, 그거를 가장 첫 번째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 스피커라는 것은 진동판에서만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울림통의 진동을 통해서, 울림통의 잔향을 통해서도 소리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확연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은 이 울림통이 어떻게 울림을 하느냐, 울림통의 부피가 얼마만큼 크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용어로는 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스피커 내 용적이 얼마만큼 넓고 부피가 크느냐에 따라서도 똑같은 소리를 내는데도 이 울림의 부피가 다른 겁니다. 이 울림의 규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림이 통제가 잘 안 되면은 오히려 풍성한 음이라는 게 장점으로 발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리가 지저분해지게 되는 단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톨보이형 스피커보다 오히려 북실프형 스피커를 사용함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좀 더 예쁘고 발랄하고 단정하고 깔끔하고 심플하고 깨끗하고 군더더기 없고 지저분하지 않은, 불필요한 울림이나 진동이 더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다.
그게 북실프 스피커의 장점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스피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펜더의 A1. 사실 이제 스펜더라는 회사 자체가 누누이 좀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소위 말하자면 영국 BBC 방송국 모니터 스피커를 납품을 하던 회사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사실 이 A1이라는 스피커 자체가 엄밀하게는 BBC 라이센스 스피커의 대표 기종이 소형 북쉘프 스피커의 전설적인 명기이자 그냥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제 개인적으로 또 극찬에 맞지 않는 LS3/5A라는 스피커가 있죠. LS3/5A는 이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BBC 방송국의 허락을 구해야 돼요. BBC 방송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제작한 스피커에 LS3/5A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LS3/5A라는 스피커를 만들기 위해서는 BBC 방송국에서 권장하는 제작법, 부품,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잘 맞추고 나서 승인을 받아야만 LS3/5A라고 이름을 부실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품부터가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이죠. 이 BBC 인증 스피커라는 것은 1970년도에 BBC 스피커의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승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질 자체도 어떻게 보자면 약간 올드한 특성이 있을 수 있어요. 강하게 이렇게 치고 빠지는 저음의 표현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소리의 감미로움이라든지 소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너무 섬세한 느낌이라든지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느낌이라든지 소리의 그 특유의 촉감이라든지 굉장히 훌륭하죠. 그러다 보니까 스펜더나 하베스나 PMC, 대표적인 예로 PMC 이런 회사들이 그 중간 지점에서 대중적인 느낌과 오랜 역사의 스피커 제작사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음악성, 그 전통적인 음악성, 그 중간 정도를 배합을 해서 합리적인 가격의 스피커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스펜더 A1이라는 스피커를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대표적인 BBC 인증 스피커, 현행 BBC 방송국 공식 인증 스피커 LS3/5A 스피커를 여기다 갖다 놨고요. 그리고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최고로 먹어준다라고 하는 PMC 스피커의 동급 비슷한 모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은 PMC의 2521i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PMC 방식으로 바꾸긴 했지만은 지금 이 스피커의 원류 이것도 결국은 얘인 거예요. LS3/5A의 특성을 타고 나서 그 사이즈와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상당 부분 현대적인 녹음 소스에 잘 맞게끔 변형을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적인 녹음 기준으로 봤을 때는 PMC가 좀 더 먹어주는 거고, 음악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전통적인 사운드의 특성을 따진다라면은 이 LS3/5A가 좀 더 먹어주는 거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 두 가지의 특성을 배합을 하면서 가격을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든 그 모델이 바로 스펜더의 A1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스펜더의 A1 자체가 사실 제작법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우프 유닛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LS3/5A하고 거의 똑같이 만든 제품이기는 해요. 가장 그래도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제품의 가격이 300만 원이 넘어요. 이 소형 스피커가. 우프 유닛이 5인치가 안 됩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게 우프 인치 수 같은 경우도 해석하기 나름대로는 얘가 뭐 5인치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4인치 후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퍼 인치 수도 그렇고 전체적인 용적 자체도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좌우 폭은 공식 LS3/5A가 약간 더 넓고요. 뒤로 깊이는 얘가 좀 더 깊어요. 그러니까 좌우 폭이 슬림해진 대신에 뒤로 깊이가 살짝 더 깊어지면서 전체적인 용적 자체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비슷한 사운드를 내려고 만든 거예요. 다만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약간 더 모던하게 음색 튜닝은 한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고성능화 시킨 게 바로 PMC의 25 시리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상 A1 정도의 사이즈도 요즘 기준으로 보자면은 큰 스피커가 아니죠. 좀 작죠. 사실 PMC 같은 경우도 2521i는 작은 스피커고, 저 뒤에 보시면은 22라는 게 있죠. 22 정도 되면은 이제 북쉘프 스피커 중에서 제일 큰 축에 속하는 스피커가 되는 겁니다. 저 정도가 되면은 톨보이형 스피커 부럽지 않은 소리의 풍성함이 나와줘요. 근데 얘하고만 비교를 해도 얘가 좀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스펜더의 A1이라는 스피커를 좀 더 중점적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 자체는 이 A1이라는 스피커 자체가 이러한 유래와 전통을 타고났고, 그리고 올라운드적인 성향이면서 굉장히 중립적인 성향이면서, 그리고도 스펜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음악성까지 갖추고 있는데도 가격이 좋아요.
결국은 돈 주고 사는 물건은 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그라함이라는 회사도 그렇고 스펜더라는 회사도 그렇고 이 PMC라는 회사도 그렇고 다 스피커 자체는 정말 잘 만드는 회사예요. 기술이 없는 회사들은 절대 아니에요. 전 세계 스피커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영국에서 직접 핸드메이드로 다 전문가들이 만든 스피커들이다 보니까 가격이 쌀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데릭 휴즈라고 해가지고 재밌는 참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스펜더 휴즈가 스펜더를 창립을 했는데 데릭 휴즈가 아들이에요. 데릭 휴즈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이런 전통적인 스피커의 설계나 디자인이나 제작 자체는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데릭 휴즈가 스펜더 스피커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데릭 휴즈는 각 영국 정통 스피커 제작사들의 스피커를 대신해서 만들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릭 휴즈가 이 스피커를 만들어요. 데릭 휴즈라는 사람이 영국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스피커를 한 번에 뭐 500대 1000대 이렇게 찍어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A1이라는 스피커는 100만 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거의 뭐 한 반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내가 좀 더 합리적인 비용의 그런 영국제 스피커를 써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가격, 가장 저렴한 가격의 그런 유전자를 타고난 스피커가 바로 스펜더의 A1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펜더 A1의 음질적인 특성 그리고 음질적인 매력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존하는 스피커들 중에서 가장 중립적인 성향의 스피커가 뭘까요? 아마도 BMW 아니면은 PMC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립적이다라는 게 무조건 모든 사람들한테 만족을 주는 성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스피커 다 그렇게 중립적이면서 모나지 않으면서 밸런스감이나 균형감이 매우 훌륭하다라는 게 정말 최고의 장점인데, 때로는 매칭에 따라서는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는 소리가 너무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게 또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는 것이죠. 최고의 중립적인 사운드 두 가지가 BMW하고 PMC인데 거기에서 약간 더 음악적인 전통적인 소리의 무슨 색채감 그리고 소리의 무슨 뭐 따스함 그리고 소리의 섬세함 그런 음악적인 특성이 약간 더 있는 듯한 음색 특성이 바로 스펜더 A1이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펜더 A1도 굉장히 중립적인 사운드예요. PMC가 완벽한 중립이라면은 이 스펜더 A1 같은 경우에는 PMC에서 약간 더 음악적인 전통적인 특성, 약간 이제 올드한 듯 하면서도 소리의 정확도보다는 요즘 기준의 정확도보다는 과거 기준에서 있는 소리의 음악성이나 섬세함이나 따스함이나 그런 요소가 좀 더 배어져서 나오는 그런 음색 특성이 바로 스펜더 A1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시면은 그 옛날 음악들, 대표적으로 클래식 음악, 그리고 뭐 재즈 음악, 재즈 보컬, 어쿠스틱 악기로 연주되는 그런 음악들 대체적으로 다 잘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 음악 특성이나 어쿠스틱 악기에만 잘 맞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상당히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스피커가 디자인은 이렇게 전통적인 스타일대로 생겼습니다만은 매우 올라운드적인 성향이고요. 옛날 녹음 특성에만 맞는 것도 아니고 요즘 녹음 특성에 안 맞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녹음 특성에도 제법 잘 맞아요. 우리나라 대중가요라든지 팝음악을 재생을 해도 썩 나쁘지 않게 제법 준수하게 잘 재생을 해줘요. 금속 트위터를 탑재를 하고 있는 그런 류의 스피커들에 비해서 소리가 센 느낌이, 소리가 세면서 소리가 좀 부담스럽고 소리가 거칠게 느껴지는 느낌이 지극히 적고요. 그리고 그런 금속 트위터가 탑재되어 있는 스피커들에 비해서 클래식이라든지 재즈라든지 어쿠스틱한 음악에 대해서는 한결 더 음악적이면서 오래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디오의 음질이라는 것은요, 그 음질이 나에게 어울릴 것인가, 나에게 맞을 것인가, 내가 그 음질이 좋아하는 음질이 맞을 것인가, 그런 거를 판별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시하는 요소라면은 소리의 밀도감과 소리의 이탈감,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소리의 이탈감이라는 것은 소리가 이렇게 쫙 뻗어서 나온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쫙 펼쳐진다. 소리가 시원스럽게 이렇게 직진성 있게 쫙 튀어져서 나온다. 이걸 보고 이탈력이라고 하는데, 이탈력이 좋아야 소리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소리가 짜릿하게 느껴지고 소리가 분명하게 느껴지고 소리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죠. 상당수의 소비자, 상당수의 오디오 유저분들이 소리의 밀도감과는 무관하게, 소리의 풍부함이나 깊이감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이탈력만 좋으면 소리가 선명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아, 이게 음질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소리의 이탈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소리의 밀도감. 밀도가 너무 없으면은 이게 소리가 인위적으로 느껴지고요. 소리가 인스턴트적으로 느껴지고 소리가 디지털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날로그 음이 아니고. 근데 그런 소리의 밀도의 표현을 아주 잘해주는 스피커가 바로 이 스펜더 A1 같은 스피커예요. 사실 스피커가 생긴 대로 소리를 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했었던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생긴 대로라는 것은 시각적인 디자인도 말할 뿐더러 겉에 이제 스피커 진동판의 재질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그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 스피커가 어떤 소리를 낼 것 같다라는 게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지금 이 스피커는 시각적인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클래시컬한 디자인을 하고 있죠. 전통적인 나무 디자인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나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피커를 보시면 전체적인 사이즈가 절대로 큰 스피커는 아니죠. 북쉘프 스피커 중에서도 작은 스피커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좀 우려를 하실 수가 있겠죠. 스피커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저음이 너무 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음이라는 게 저음의 풍성함과는 무관하게 작은 소형 스피커라도 내가 듣고자 하는 음악 장르의 밀도를 잘 표현해 주기만 하면은요, 저음의 양감은 좀 덜 나와도 음악 듣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 어쿠스틱한 악기들, 그리고 그 중음의 표현력, 중음과 저음으로 내려가는 그 매끄러운 음역대의 표현력의 밀도 자체에는 이 A1 스피커가 비슷한 가격대에 그 어떤 스피커보다도 매우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얘가 표현해주는 음악의 소리 자체가 좀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정감 있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음색이 바로 이 스펜더 A1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가 작다라고 해서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 6평에서 7평 정도 되는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사용할 때는요, 저음이 전혀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오히려 상당히 그 준수하게 음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중역대를 표현하는 그런 대부분의 음악들, 심지어는 클래식 바이올린 협주곡이나 피아노 협주곡까지도 6평, 7평 정도의 밀폐된 공간에서 아주 훌륭하게 감상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톨보이형 스피커에서 나오는 웅장하게 이렇게 깔리는 듯한 그런 중량감 같은 것은 없죠. 그렇지만은 바이올린 협주곡이나 피아노 협주곡을 들었을 때 그 음악이 표현하고자 하는 중역대나 중저역대를 아쉽지 않게 표현을 해주더라 이거예요. 정말이에요. 6, 7평 공간에서는 정말 뭐가 부족하지? 그런 정도로 오히려 사이즈 대비 풍성한 소리의 표현력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중저역의 그런 배음의 특성, 배음이 풍부해요. 초저역대에만 안 나온다 뿐이지 중저역대의 소리의 울림이라든지 배음의 특성도 상당히 훌륭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아무래도 소리의 중저음의 양감이나 풍부함이나 특히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그 중저역대의 밀도가 좀 빠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역대가 좀 얇고 가볍고 차갑게 느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스피커가 밀폐형입니다. 그러니까 덕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앞뒤로 유동을 하면서 소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뒤로 반사가 되는, 뒤로 재생이 되는 소리 에너지를 뒤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반사를, 배출을 시키지를 않아요. 안에서 그 에너지를 안에서 밀폐형으로 배출을 시키지 않고 안에서 다부지게 소리의 밀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저음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중저음의 그냥 지저분한 소리의 울림, 뭔가 거북한 울림, 그런 게 안 나오면서 오히려 피아노 소리도 좀 더 단정하게 표현을 해주면서도 너무 얇고 가볍지 않게 담백하게 소리를 표현해 준다라면은 나는 만족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스피커 하나로 한 33평에서 43평 정도의 아파트의 거실에서 이거 하나로 음악을 듣기에도 썩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뒤에다가 여러 북시프 스피커들을 세워놨는데 다른 스피커 설명을 별로 못 해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저 스피커들 설명을 다 하려면은 내용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다른 스피커들 설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북쉘프 스피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